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커버님이야 뭐 이야기 워낙 깔끔하게 섬뜩하게 잘 해주시는 분이라서 믿고 듣는 분이죠.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커버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생기셨습니다. 저 이제 브로맨스 그만하려고요. 아쉽습니다. 먼저 근데- 짚으셨기 때문에 그죠, 좀 그죠. 감당하셔야죠. 불을 붙이고 뭐 한 건 전데, 근데 사실상 거기에 빠진 것도 잘못이죠. 이렇게 또 예, 그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무튼 커버님의 마음, 제 마음 언젠가 다음 생에는 꼭 만나기를 빌어봅니다. 네. 잘 여며두겠습니다요. 자, 오늘 커버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자, 오늘은 이제 영적인 거 하나도 없이 예. 그냥 아주 매트한 현실 공포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힐이십니다. 커버요. 자, 오늘 얘기는 제가 오랜만에 그 BJ 관련된 현실 공포 얘기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들, 예. 예, 맞습니다. 오늘 주인공 친구는 저도 BJ였었는데 제가 하던 플랫폼은 아닌데 저랑 같은 그 방송 소속사에서 있었던 분인데 플랫폼은 다른 데서 하는 그런 역캠 친구 얘기 하나 들은 게 있어서 풀어보게 됐습니다. 역캠만 있으신 것 같아요, 주변에. 적당해야 되는데 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어쩌다 듣다 보니 이제 여자분들이 좀 있는데 남자 이야기도 좀 잘 구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여성분들과만 친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또 유언비어가 오늘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예. 얘기해보면요. 그 주인공 이름은 일단 가명이고 지현이라고 할게요. 지현이는 20대 역캠이라고만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제가 방금 소속사에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당시에 이 친구가 저처럼 저는 전업으로 그때 인터넷 방송을 했었는데 근데 이 친구는 전업으로 인터넷 방송하던 친구는 아니었고 9to6로 이제 일반 회사를 다니고 퇴근하고 저녁에 방송을 부업처럼 이렇게 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게 뭐 완전 취미라고만 하기는 좀 어려웠던 게 그 당시 다니던 회사 월급보다는 조금 적은 정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회사 월급이 한 300만 원 받는다 치면 그 친구가 방송 수익이 한 200만 원 정도 버는 거였다고 해요. 이제 취미라기에는 어느 정도 꽤나 버는 뭐 그런 건데 그런 친구인데 뭐 지연이가 한동안 잘 지내다가 이사 갈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뭐 먼 거리는 아니었고 거리로 치면 뭐 제가 아는 동네 기준은 뭐 인천에서 부천 정도? 그러니까 지역이 바뀌긴 하지만 뭐 그다지 멀지는 않은 곳으로 이사를 갔대요. 근데 뭐 가깝다고 해도 아무래도 동네가 바뀌다 보니까 새 동네로 이사를 와가지고 낯선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적응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대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저도 느끼는 건데 그 방송을 하면 그 사람들이 막 엄청 채팅도 치고 뭐 본인은 BJ는 열심히 말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방송을 하고 마치고 방송 종료를 딱 누르고 나면 저는 그랬어요. 저 갑자기 뭔가 현실로 돌아온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수백 명의 사람들과 소통을 했어도 그건 온라인이었고 방송 끄고 나면 그 방에 컴퓨터랑 나밖에 없는 거죠. 그 느낌이 되게 허해요, 저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허한 느낌을 받을 때 그 동료 BJ 방송 가서 뭐 자리하고 채팅치고 놀고 그랬는데 지연이 같은 경우는 이거에다 더해서 그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도 하고 회사 활동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반복되는 지치는 그 일상 루틴 막 이런 것도 좀 지치고 그래서 그것까지 더해져가지고 좀 외로움도 느껴지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지연이가 방송 끄고 그냥 뭐 폰으로 인터넷을 뒤적뒤적 하고 있는데 정말 우연히 오픈 채팅방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사실 그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이라는 것 자체를 지연이가 뭐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용도로 자기 뭐 개인 번호나 카톡 주기 좀 그러니까 뭐 오픈 카톡을 1대1 만들어서 하긴 했었대요. 근데 동네 사람들끼리 친목하는 오픈 채팅방? 단톡? 뭐 이런 거는 좀 해본 적이 없었대요. 아무튼 그래서 발견한 게 뭐냐? 그 동네 친구를 만들어주는 오픈 채팅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뭐 채팅방 소개 글은 아주 평범했대요.
그 지연이 사는 곳이 뭐 동으로 치면 뭐 커버동이라고 하면 뭐 커버동 주민들끼리 모여서 소통하고 친목을 도모합니다. 뭐 자유롭게 들어오세요. 뭐 이런 지극히 평범한 소개의 그런 오픈 채팅방이 있었대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좀 외로움도 느끼고 허했던 지연이는 별 깊은 고민이나 생각은 딱히 없었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채팅방에 접속을 했고 들어가서 그냥 뻘쭘하게 안녕하세요 하니까 의외로 엄청 다들 반겨주시더래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뭐 곧 커버동의 주민들과 활발한 대화를 나누면서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했겠죠. 뭐 저는 대략 어디 정도 살고 뭐 몇 살이고 여자고 이렇습니다 하고 서로 소개를 하고 평범한 그냥 일상적인 대화 그리고 뭐 정보 공유 뭐 이런 것들이 이어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법 친해진 사람들도 생기고 뭐 일상 대화 플러스 뭐 이런 거 맛집 있대요. 뭐 우리 동네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 정모를 좀 해봤대요. 그래서 근데 모이는 사람들끼리만 모였다는데 그래서 그 정모하는 사람들끼리 좀 친해졌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지현이가 그 엄청 친해지게 된 사람이 생겼어요. 이름을 뭐 그냥 대충 민수라고 하면 남잔데 그 민수가 지현이랑 왜 친해졌냐? 근데 뭐 처음부터 의도해서 알려준 건 아닌데 뭐 우리 자연스럽게 자기 소개하다가 막 저 어디 살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러면서 저도 거기 사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자기 사는 곳을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이가 민수한테 저 커버동에 뭐 돌비 아파트 살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민수가 뭐야 커버동 돌비 아파트 저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도 놀라운 우연인 게 이거는 뭐 들은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우연이긴 한데 민수가 같은 아파트인데도 지연이의 옆집에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지현이의 옆집 살던 이웃 민수는 이제 더욱 사이가 가까워져서 평소 지연이와 만나서 식사도 하고 뭐 얘기 나눌 정도로 친절한 친구가 되었대요. 나이대도 되게 비슷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남녀다 보니까 뭐 그냥 좀 어색하기도 한 그런 시기 때는 뭐 동네에 관한 얘기, 공통된 관심사 뭐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좀 나름 즐거웠다고 해요. 그 무료한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지연이가 민수한테 불편함을 느꼈다고 해요. 왜냐? 그 질문이 조금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부분으로 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뭐 남녀 관계다 보니까 친해지면 물어볼 수도 있지만 지연이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했대요. 아무래도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다수를 익명의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하니까 약간 좀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연 씨는 평소에 방송 끝나고 집에서 뭘 하세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치면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일상적인 질문이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지연이도 처음에는 이웃의 단순한 호기심이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했대요. 근데 민수의 질문이 뭔가 점차 지연이의 생활을 지나치게 자세히 약간 관찰한다? 관심이 너무 많다? 그런 인상을 주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지연 씨 어제 방송이 늦게 끝나던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질문에 약간 함정 비슷한 게 있는 게 방송이 늦게 끝난 걸 어떻게 알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연이가 근데 방송을 보신 거예요? 근데 언제 끝나는지 어떻게 하시는 건지 뭐 이러면서 당황을 했더니 자기도 그 플랫폼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퇴근하고 인터넷 방송하는 건 공개했었대요. 그래서 인터넷 방송 하신다길래 여기저기 둘러봤다 방송하실 것 같아서 이러는 거예요. 약간 미심쩍었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좀 소름이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정확히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대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시참에서 들으니까 날이 서 있는데 네. 일반적인 대화에서 들어보면 일각에서는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니 뭐 보다 보면 발견할 수도 있지 뭐 다 우연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연이가 하던 방송 플랫폼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아프리카 뭐 지금 수빈가 그렇죠? 그리고 뭐 치지직 유튜버 이렇게 막 메이저한 방송이 아니었대요. 뭐 약간 그렇다고 막 뭐 이상한 거 하는 음지 방송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좀 속된 말로 하면은 학고라고 하나요? 표준어가 뭐죠? 하여튼 그 약간 덜 유명한 그런 플랫폼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맞춰가지고 좀 놀랬다고 해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정도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야기상 여기서 새로운 인물이 또 하나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여자고요. 이름은 뭐 수연이라고 할게요. 수연이. 주인공 지연이, 남성분 민수, 그리고 여기 지금 등장한 사람 수연이에요. 수연이는 지현이의 완전 가까운 측근이자 지인이었어요.
수연이가 지연이가 다니는 회사, 그러니까 그 소속사 회사 말고 진짜 다니는 9시에 출근하는 그 회사에서 지연이와 같은 시기에 입사를 해가지고 친해진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그 모난 데가 없습니다. 성격이 되게 막 늘 밝고 친절하고 심지어 업무 능력까지 뛰어나가지고 뭐 회사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뭐 신뢰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연이가 수연이랑 특별히 친하다 보니까 수연이의 그 약간 속마음 이야기, 비밀 이야기 이런 것도 좀 서로 여자애들끼리 알고 그랬더래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수연이한테는 좀 남모를 아픈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수연이가 그래서 외동으로 자라서 형제 자매도 없이 외톨이로 자라면서 좀 주변으로부터 무시와 외면을 받은 적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수연이가 털어놓기로는 누가 자기한테 친절을 베풀거나 가까워지면 쉽게 마음을 주는 그런 성향이 생겼다고 해요. 특히 지현이가 처음부터 자신한테 잘 대해주고 또 믿어주고 살갑게 해준 덕분에 수연이도 지현이를 특별히 소중한 존재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다 보니까 방송에 몇 번 제가 언급했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방송에 매니저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설정을 하는 게 있는데 뭐 플랫폼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쨌건 역할은 똑같죠. 그래서 방송 매니저도 봐주고 했다고 하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앞선 그 민수 상황에서 좀 약간 불편함, 불안감보다 불편함이겠죠. 그런 걸 좀 느낀 지현이가 그 회사 동료이자 방송도 도와주는 거죠. 그 매니저인 수연이에게 이 상황을 털어놨어요.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난 불편하다. 이걸 좀 잘 거절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선 넘진 않는데 내가 예민한 걸까? 이렇게 좀 애매한 마음을 털어놨대요. 수연이가 그걸 쭉 듣더니 근데 그 사람 너한테 관심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뭐 아무튼 조심해야겠다. 요즘 뭐 세상이 어떤데 조심해야 된다. 옆집 산다며 그러면서 약간 지연이를 되게 걱정해주는 말투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지연이는 민수에 대해서 좀 그렇게 내가 오버하는 건가? 과하게 생각하는 건가? 애매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나름 믿음직하고 자기가 의지하는 친구인 수연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좀 확신이 섰대요. 아, 이 민수라는 사람이 좀 선이 넘은 것 같다. 그래서 수연이는 그 민수와의 접촉을 좀 피하라고 그 정도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지연이는 현관문 앞에서 좀 선 넘는 걸 발견해요. 그 포스트잇 하나가 붙여있는 걸 발견했다고 하는데 포스트잇에는 뭐 짧은 메시지가 쓰여 있었는데 딱 한 문장이었대요. 근데 이 문장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말해준 게 아니고 약간 자기 기억에 의존해서 말해준 거라서 실제로 좀 다를 수 있는데 대충 골자니랬어요.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뭐 이런 식의 본다 이런 식의 얘기를 협박까지는 아니고 되게 좋은 어조로 존댓말로 써놨대요. 그래서 이걸 본 지연이가 소름이 좀 끼치면서 무서워가지고 막 뭐 민수씨 막 이렇게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모른 척하고 그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근데 여기서 뭐 입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 경찰 반응이 조금은 아쉬웠던 게 그 경찰분 입장은 단순히 그 의심되는 분이 친한 이웃끼리 뭐 장난친 걸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이 그냥 붙인 걸 수도 있고 무슨 재산상 피해라든가 뭐 문이 따갑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심각하게 뭐 받아들이지 않고 좀 일단은 넘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뭐 한편으론 그럴 수 있죠. 그 우리 많은 시들무 사연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 나와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포스트잇 붙인 게 뭐 큰 문제가 될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법적으로는. 하지만 지연이 입장에선 되게 심각하죠. 되게 불안도 하고.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지연이가 뭐 방송 끄고 잘 때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 약간 불안감이 점점 심해졌대요. 그러던 어느 날 좀 사건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 방송을 마치고 지쳐가지고 그때는 뭐 별다른 채팅 그것도 잘 안 하고 그냥 침대에 털썩 누워서 잠이 들락말락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현관문 손잡이가 덜컥덜컥 하면서 흔들리는 이렇게 척척 소리 있잖아요. 그 번호키를 누르지도 않고 그냥 손잡이를 몇 번 이제 잡고 흔드는 그런 철컥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연이는 너무 놀라서 얼어붙었어요. 혹시나 그 잘못 들었나 싶어서 그랬나 싶었는데 네? 그런 의심이 들 때쯤 되니까 현관문 손잡이가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듯이 더 세게 쾅쾅 흔들렸대요. 그래서 공포심에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 현관을 향해 외쳤죠. 누구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근데 돌아오는 건 무슨 대답이 아니라 그냥 싸늘하게 약간 정적이었고 아무런 대답도 없었대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져가지고 뭐 또 이번에 경찰 신고했죠. 이거는 좀 할만하니까. 예. 그래서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그 현장엔 아무도 없었고
이상한 거는 CCTV에 뭐가 찍힌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순찰 강화 이런 말씀 주시면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렇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질 무렵에 예. 민수가 어떤 일을 하나 겪게 돼요. 겪었다기보단 뭘 보는데 우연히 그 지현이 집 앞에서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수연이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민수가 평소 수연이가 그 지현이의 절친한 친구인 줄은 알았기 때문에 예. 그냥 별 의심 없이 다가가서 그냥 말을 걸었대요. 그래서 수연씨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그랬는데 그냥 인사를 건넸는데 근데 수연이가 민수의 말에 엄청 당황하면서 말을 막 더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냥 저 걱정돼서, 지연이 걱정돼서 온 거라고. 그러니까 민수가 의심스러워지죠. 그래가지고 다시 물어보죠. 그래서 지연씨 걱정이요? 혹시 수연씨가 요즘 지연씨 괴롭히는 사람 누군지 알고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질문도 좀 약간 선 넘긴 했죠, 갑자기.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수연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생사람 잡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표정이 싹 굳어가지고 민수 쏘아보면서 이제 한마디 했대요, 또. 민수 씨야말로, 지연이한테 뭐 이렇게 관심 가지고 지켜본다고 그러고 뭐 나쁜 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막 둘이 언성이 점점 높아진 거예요. 투닥거리면서.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그 민수와 수연이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서로 안 좋게 된 게 민수는 그 동네 아까 말했던 그 오픈 채팅방 그 사람들한테 그 수연이라는 친구가 그 방에 있진 않았지만 그냥 말한 거죠. 지연이 친구 누가 있는데 걔가 요즘에 지연이 괴롭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지연이를 자주 만나는 그 친구 수연이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좀 퍼뜨렸고 수연이 역시 민수가 계속 수상하다고 느껴가지고 지연이한테 뭐 스토킹이니 뭐니 하면서 계속 주의를 줬다고 해요. 네. 이제 두 사람의 어떻게 보면 친해진 두 사람인데 지연이 입장에서는 그 두 사람 사이의 갈등 속에서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될지 혹은 이걸 어떻게 중재해야 될지 모르는 좀 혼란스러운 상태가 됐어요, 지연이는. 근데 민수도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근데 수연이도 민수 씨가 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상황에서 뭐 의심이 안 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확실한 물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심증으로는 지금 둘 다 충분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일단은 좀 두렵기도 하고 너무 혼란스럽고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지연이는 모든 상황을 끝내려고 일단은 동네 그 오픈 채팅방에서 뭐 일이 있어서 못하게 됐다 하면서 나왔고 이제 그렇게 방 나가고 나니까 며칠 지나고 보니까 한동안은 그 수연이도 민수도 별 말이 없었더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일상에서 작은 변화가 하나 생겼다면 점점 방송에서 채팅으로 그 어그로라고 하죠. 관심을 끄는 그런 시청자가 하나가 생겼대요. 예. 자꾸 얼굴 평가, 외모 평가를 한다거나 비꼰다거나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그런 건 아닌데 약간 돌려서 비아냥거리듯이 그런 뉘앙스의 말을 찾고 하는 거슬리는 시청자가 좀 생겨서 신경이 쓰였대요. 제가 말씀드릴 때 수연이가 그 방송 매니저라고 했는데 그거를 같이 채팅을 치면서 그 시청자한테 뭐라 막 하다가 나중에 그 계정 때문에 지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계정을 매니저 권한으로 차단을 해버렸대요. 그러면서 수연이가 하는 말이 이거 민수 그 사람인 것 같다고. 네 방송 찾아보고 본다고 하지 않았었냐고 전에. 그러니까 이거 완전 인연을 끊어야 된다고 그 사람이랑. 막 소름 끼친다 막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이러고 있는데 이제 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면서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6시 퇴근하고 지연이는 집으로 왔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서 현관문을 그냥 띠띠띠 누르고 들어갔는데 바로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가자마자 민수한테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했더니 지연씨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집 밖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뭐야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아주 그 익숙한 목소리가 집 안에서 들려요. 지연아 나야. 걱정돼서 왔어. 그래서 지연이가 순간 안도하는 마음 반 놀란 마음 반으로 안방 문을 열어봤대요. 그 목소리는 수연이었고 근데 수연이가 평소랑 좀 약간 다른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기이한 뭐에 홀린 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약간 충얼충얼한대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수연아 하니까 이제 둘뿐이라고. 민수도 없고 내가 너 지켜보고 있었다고. 내가 너 제일 이해해준 사람이 아니냐고.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너.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연이가 소름이 돋아가지고 동시에 불안감도 크게 달하고 그래서 이제 뭘 의도한 건 아니고 본능적으로 몇 걸음 뒤로 물러섰대요.
그러니까 수연이가 진짜로 빙이 된 사람 마냥 천천히 이제 다가오면서 말을 이어갔대요. 지연아, 지금 진짜로 너까지 나 버리면 나 이 세상에서 나 혼자라고. 그리고 너만큼 나 이해해준 사람 없고 나만큼 더 이해해준 사람 없다고. 근데 계속 보니까 눈빛이 맛이 간 거야 이미. 그래서 지연이가 떨리는 소리로 수연아 제발 그만하라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수연이가 갑자기 지연이 손목 꽉 잡으면서 갑자기 약간 울부짖듯이 소리쳤대요. 아니 엉엉 울더래요. 제발 나 떠나지 말라고. 진짜 너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수연이의 그 악력이, 그 손잡는 힘, 악력이 생각보다 너무 강했고 손목에 통증을 딱 느껴가지고 팔을 확 뿌리쳤지만 또 점점 애가 미쳐가지고 달려들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항을 하다가 달려들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몸싸움이 됐고 어쩌다가 좀 힘에 밀려가지고 지연이가 뒤로 밀쳐졌는데 그 테이블 모서리에 팔 쪽에 이렇게 직 부딪혀가지고 살짝 찢어진 거라고는 했는데 약간 피가 좀 날 정도로 상처를 입고 말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 눈에 피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공포가 갑자기 확 엄습한대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팔에서 피가 흐르는 걸 본 지연이가 극도의 패닉이 돼가지고 막 비명을 꽥꽥 지르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랬는데 그 순간 무슨 영화 마냥 타이밍이 딱 맞게 그 현관 밖에서 다급하게 막 발소리가 들리면서 뭐 문을 쾅쾅쾅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문 열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수연이가 그걸 듣더니 갑자기 또 그 도끼 있는 눈이 풀리면서 바닥에 준주앉아서 막 흐느끼면서 엉엉 울더래요. 그래서 지연이가 이때 잠깐 정신을 차려가지고 막 얼른 문으로 미친듯이 뛰어가서 문을 열었더니 경찰분들이 와 계신 거예요. 민수랑. 그래서 경찰들이 들어와서 신속하게 수연이를 제압했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이 어떻게 그 타이밍에 뭘 알고 왔냐. 이게 민수가 신고를 해준 거예요. 민수가 옆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수연이가 지연이 집에 드나들긴 했는데 그 없을 때 자기가 그냥 그 번호 치고 들어간 걸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수연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뭐 지연이 집에 있어서 그냥 놀러 왔나 보다 했는데 그 얼마 후에 지현이가 따로 이제 퇴근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민수랑 수연이가 사이가 안 좋기도 했고 왜냐면 서로 의심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민수 입장에선 저거 무슨 일 일어날지도 모른다. 아니면 말고라는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니면 다행인 거고 신고는 해야겠다 해서 지연이한테 바로 아까 그 뭐 위험하다 나와라 그 메시지를 보낸 것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자기는 그 단독 행동을 하지 않았대요. 근데 사건이 종료된 후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조금 더 충격적인 게 있었대요. 알고 보니 그 수연이가 예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강한 애착과 집착을 보였었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소홀해지면 극단적인 행동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연이가 지연이의 그 이웃 민수한테 모든 혐의를 돌리려고 약간 상황을 꾸민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지연이 방송에 악플을 달던 시청자가 그 수연이가 만든 그 부계정이라고 하죠. 가짜 계정 그런 거였던 사실도 고백했다고 해요. 이제 수연이가 그걸 왜 그랬냐 그랬더니 지연이가 자기한테 더 의지하고 자기만 바라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계정을 파서 뭐 이렇게 공격도 하고 해서 자기가 매니저로 지켜줬다. 뭐 이런 걸 좀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되니까 지연이가 뭐 약간 의심은 했었어도 좀 어느 정도 충격에는 빠졌고 결국 지역 이사는 했대요. 근데 여전히 누군가 좀 약간 지켜본다는 느낌? 내가 어디 집 밖에 문 열고 나가면 누가 따라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은 조금 한동안 갔대요. 근데 그 민수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에서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지현이는 그쯤 되니까 고마운 건 고마운 건데 그냥 되게 같이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기가 뭔가 좀 불편했대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에게는. 하여튼 그래서 이사를 갔다고 하고 그래서 지현이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말하면서 당부한 게 근데 제 얘기인데 제가 그 시참할 때 마지막에 항상 교훈적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오빠 시참할 때 꼭 마지막에 교훈 같은 거 남기던데 이거 말하라고. 그래서 아무튼 들은 대로 말씀드리면 가장 친절한 사람이 때로는 가장 위험할 수 있다. 사람 너무 쉽게 믿지 마라.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말을 꼭 귀족님들께 당부 말씀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몇 가지 이야기 개연성상으로 좀 제가 추가 질문하고 그 답변받은 내용 2가지 정도 좀 이제 정리해드리면 그 먼저 민수가 지현이한테 처음에 약간 집착하듯이 느꼈다고 했잖아요. 지현이가. 이제 그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민수가 나중에 사건 마무리되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건 맞았다고 해요. 그리고 인터넷 방송도 진짜 우연 같긴 한데
그 플랫폼에 가입해서 본 것도 맞다고 합니다. 뭐 민수 정원이긴 하지만요. 근데 그 이후로 스스로 좀 옆집 살기도 하고 네. 지연이 눈치도 보이기도 해서 좀 자중했었다고 해요. 민수는.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그 현관문 손잡이 흔드는 거 얘기할 때 CCTV에 뭐가 안 잡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듣다가 쭉 듣고 나서 좀 물어봤던 게 그게 무슨 영가도 아니고 현실공포 얘기를 하면서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고 그 경찰이 CCTV를 확인했지만 그 현관문 앞에 카메라가 그 사각지대 비슷하게 이렇게 사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문이 흔드는 사람 신원 파악이 좀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범인 잡기 힘들었다고 했고 그렇게 돼서 뭐 집착이 심했던 그런 어떤 친구 얘기 제 역캠 BJ 친구 얘기 하나 들은 게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아, 너무너무 이야기를 잘하시니까 그냥 뭐 영상화가 싹 됩니다. 알아서. 예. 그래서 저희 또 그림 작가님들도 편하게 그림을 또 그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영상은 그 돌비님 얼굴 영상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 아 맞다. 마음 접기로 했죠? 네. 적으시고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다음 생에 언젠가 연이 된다면 그때 네, 뵙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는군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커버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주변 그 사람들의 경험담들을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너무 깔끔하게 이야기를 다 정리해서 전달 하나하나 다 해주시는 건데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주시고 항상 응원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커버님 아시잖아요. 빨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커버님.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네. 오랜만인 것 같은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돌비님, 근데 오랜만에 뵈도 얼굴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 안 하려고요. 자꾸 칭찬드리니까 저를 내치셔가지고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게 가까이 다가올수록 좀 밀어내는 그런 성향이라서.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밀당이란 걸 좀 요즘 젊은 친구들 하길래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 밀리시면 됩니다. 네. 당기실 필요는 없고 계속 밀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늘 커버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실 텐데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볼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커버님의 섬뜩한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커버예요. 제가 시참을 매주 참여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 BJ라든가 뭐 인터넷 방송업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얘기할 때 최근에 제가 사연 몇 개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이 계셔요. 이쪽 업계의 그 인터넷 방송 소속사 중에 하나 운영하시는 뭐 젊은 대표님이 한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저한테 그 여러 사람들 소개도 시켜주고 사연도 들고 와주셔서 연결해주시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러다 듣게 된 사연인데 제목을 간단하게 채용 공고라고 한번 해볼게요. 채용 공고 무섭다 괜히. 예. 네. 이거는 제가 있던 인터넷 방송 소속사는 아니고 건너듣고 이 당사자한테 동의를 구하고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인공 이름은 역시 가명이고 그냥 유진이라고 해볼게요. 여자예요. 그 유진이는 사건이 일어나던 당시에는 27살이었고 한 모바일 방송 전문 소속사에 속해 있던 역캠 BJ였어요. 예. 이 유진이가 저랑 이제 소속사는 안 겹치는데 같은 플랫폼을 했었어서 서로 존재를 알고는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유진이는 인터넷 방송 시작한 지가 한 대략 2년 정도 됐었고 뭐 수익도 그럭저럭 나쁘진 않았다고 해요. 근데 유진이가 원래 꿈꾸던 거는 직업이 방송은 아니었어요. 그럼 목표가 뭐였냐? 좀 비슷한 결이긴 한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였대요. 이게 뭐 저도 그렇지만 방송이라는 것이 잘하면 큰 수익을 낼 수는 있어도 이 직업이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직업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안정적인 직업이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불안한 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유진이도 그런 마음에 방송도 물론 재미있고 좋지만
좀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싶어 했대요. 네. 그래서 낮에는 방송 안 하니까 회사 취직을 준비하면서 밤에는 방송을 하고 뭐 그러고 있던 친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뭐 유진이는 낮에 쉬면서 인터넷에서 관심 있는 분야의 채용 공고들을 쭉 둘러보고 뭐 자기 이력서도 수정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대요. 그러던 중에 아주 좀 독특한 채용 공고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였냐? 블라인드 채용 공고였다고 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블라인드 채용 공고 먼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뭐 예. 지원자의 학력, 나이, 성별, 뭐 이름, 사진까지도 이런 개인 정보를 전부 비공개로 하고 오직 실력이나 그 사람 포트폴리오만으로 평가하는 채용 방식이래요. 근데 이게 뭐 그 회사 방침마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개인 정보 많이 보는 거를 많이 안 본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유진이는 보고선 블라인드? 뭔가 좀 특이하기도 해서 뭐 눌러봤는데 보니까 이게 인터넷 방송 엔터테인먼트였고 말 그대로 블라인드로 채용하겠다. 딴 건 보지 않겠다 해서 유진이는 일을 구할 때 자기가 BJ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면 괜히 좀 편견을 가질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마침 뭐 블라인드니까 딱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바로 지원을 해봤다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이력서를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연락이 오더래요. 면접을 보러 오라고 그런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유진이는 블라인드 채용이라서 그런가 그냥 바로 부르네? 라고 생각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을 잡고 면접장에 갔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면접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원자들이 의자에 쫙 일렬로 앉아있고 예. 앞에 마주보고 면접관이 한 3분에서 5분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면접관은 딱 한 분이 계셨고 나이는 한 30대 후반쯤으로 되게 젊어 보이는 남자였다고 합니다. 뭐 면접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되게 편안했고 그 남자분 면접관도 되게 뭐 친절했다고 해요. 근데 조금 특이했던 거는 그 유진이가 본인이 방송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면접관이 유진이한테 혹시 방송이나 뭐 BJ 활동 이런 거 하신 적 있나요? 라고 대뜸 먼저 질문했다고 해요. 꼭 유진이 입장에서는 순간 당황은 하긴 하죠. 뭐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당연히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고 있나 싶었죠. 근데 뭐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에 취직할 때 결격 사유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유진이는 뭐 방송 사실 뭐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했죠. 뭐 인터넷 방송도 이렇게 합니다. 일단 네.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일도 옛날에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오히려 면접관이 야 좋은 경험이네요. 그럼 앞으로 저희 회사에서 콘텐츠 기획 쪽에 잘 활용할 수 있겠어요. 이러면서 긍정적인 그 시그널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진이는 그날 면접이 너무 잘 풀린 것 같아가지고 좋은 마음에 집에 돌아갔죠. 이제 며칠 뒤 예상대로 정말 다행히도 합격했다는 연락이 왔고 유진이는 뭐 항상 모든 사람이 회사가 100% 마음에 든 곳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꿈에 그리던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직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다는 게 되게 기뻤대요. 그리고 초반 회사 생활은 정말 좋았다고 해요. 뭐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이 잘 챙겨줘서 편하고 불편할 게 없었대요. 근데 유진이가 입사한 지 한 몇 주쯤 지났을까? 그때였어요. 조금은 유진이 입장에서는 이상한 일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진이가 방송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회사에서 동료들이 꼭 유진이가 방송에서만 말한 것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송에서 뭘 입었는지 뭐 했는지 뭐 이렇게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넌지시 건네더랍니다. 처음에는 유진이도 동료들이 방송을 보나 싶어서 그냥 뭐 대충 웃으면서 맡겼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조금 섬뜩한 기분이 들었대요. 그래서 뭐 동료들이 그럴 때마다 표정은 웃었지만 속으로는 매번 당황을 했다고 해요. 근데 유진이 입장에서는 이게 좀 예민한 걸 수도 있지만 유진이 입장에서는 그 회사 생활과 방송을 완전히 분리를 좀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처음 받는 날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돼서 좀 잠도 설치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계속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유진이가 개인적으로 본인이 느낀 게 동료들의 표정이 뭐 이상하게 웃고는 있지만 뭔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그 미묘한 느낌의 미소? 그런 거를 느꼈다고 해요. 그러다가 직원들이 선 넘은 적은 없는데 그래도 이런 질문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방송에서 이런 옷 입었었는데 뭐 이런 옷이 좀 되게 파격적이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어떤 직원이 생각 없이 했는데 예. 별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고 해요. 근데 되게 표정도 그렇고 이렇게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불편함을 느꼈다고 해요. 유진이 입장에서는 그게 뭔가 비웃는 듯 하면서도 음흉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 얘기를 계기로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에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 면접 봤던 그 면접관이자 30대 후반의 남자, 그 사람이 팀장이었는데 직급이, 그분께 찾아가서 뭐 이 사실을 말했대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조금 당황하면서 말하더랍니다. 유진 씨 그 방송하는 거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그걸 누군가 보는 것 같네요. 정 불편하시면 제가 한번 직원들한테 말은 해놓을게요.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좀 안심시키듯이 말을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예. 그래도 면접도 보셨고 하니까 내적 친밀감도 있고 해서 좀 안심이 되더래요. 근데 딱 그 안심이 됐을 때가 또 하필이면 또 안 좋은 사건이 또 하나가 터졌는데, 그날 밤에 뭐 유진이가 어느 연대처럼 정규 방송을 켰는데, 아니 방송을 시작하니까 익숙하지 않은 닉네임의 시청자가 들어와서 이상한 채팅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용은 이랬어요. 유진 씨, 회사에서 힘들지 않으세요? 이러다가 방송 그만두고 회사 생활만 하는 건 어때요? 이러다가 좀 치명타인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방송까지 하면서 욕심부리면 결국 둘 다 잃어버릴 텐데, 특히 이 말이 좀 섬뜩했대요. 다 잃어버린다고? 순간 너무 놀랐고, 그래서 그 시청자가 그냥 바로 퇴장 처리를 했대요. 근데 강퇴를 해도 계속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가지고 비슷한 말을 반복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유진이 그날 이후로 뭔가 누군가, 알 수 없는 누군가 자기를 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좀 많이 불안했어요. 그렇게 좀 꺼림칙한 생활을 하던 와중에 어느 날 유진이가 뭐 야근을 하게 되었대요. 야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는데 자주 하진 않았는데 그날은 뭐 어떻게 야근을 했대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시계를 보니까 밤 10시가 다 돼가고 있었고, 뭐 10시니까 창밖은 이미 완전 어두웠겠죠? 그래서 뭐 불빛이라고는 컴퓨터 화면 불빛, 그리고 작은 그 스탠드, 책상 위에 스탠드 불빛, 이런 것만 희미하게 사무실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업무를 보고 키보드 탁탁 치면서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이제 픽 나가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래서 순간 유진이가 든 첫 번째 생각은 이거 저장 안 했는데, 이 생각이 먼저 들었고, 무슨 일인지 몰라가지고 순간 멍해졌다고 해요. 근데 좀 주변을 보니까 사무실에 컴퓨터뿐만 아니라 뭐 전등이나 뭐 이 모든 전기 쓰는 것들이 동시에 꺼지면서 정적이 흐르고 있던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일단 정전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정전이겠거니 일단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유진이가 자리에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사무실 전체가 암흑으로 잠겨 있었죠. 너무 깜깜하더래요. 그게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해가지고, 빛이라고는 뭐 창밖에 거리 가로등 뭐 이런 느낌의 불빛 정도만 흐릿하게 보였대요. 근데 그때 유진이가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 정전이면 다른 주변 건물이나 거리도 이제 꺼져 있을 수 있는 건데, 네. 창밖을 보니까 다른 데들은 다 멀쩡한 거예요. 건물들은 불이 켜져 있던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뭐 어떤 전기 문제로 유진이 회사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밤이고 이제 혼자이고 해서 그런지 순간 유진이의 등에 뭔지 식은땀 누르면서 좀 불길한 느낌도 들고 뭐 그랬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불을 켜야 되니까. 근데 일단 그게 있대요. 당황하면은 뭐 두꺼비 집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그런 게 그 빌딩인 어디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휴대폰을 찾아가지고 급한 대로 손전등 그 기능 있잖아요. 그걸 켰다고 해요. 약간 밝아지긴 했는데 그 사무실에 파티션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이에 복도가 있을 텐데 그 복도 끝까지는 빛이 닿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폰을 켰더라도 그 지근거리,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만 좀 위치 파악이 되고 대부분의 공간은 여전히 좀 어둠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숨을 죽이고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앞을 좀 밝히고 있는데 문득 그 복도 저쪽 끝에서 뭔가가 이제 스르륵하고 움직이는 이제 소리 같은 게 들렸다고 해요. 근데 그 소리가 되게 작긴 했지만 그 고요한 사무실에서는 조용하니까 선명하게 이제 귀에 들려올 정도? 그 정도의 소리였어요. 뭐 심장이 뛰기도 하고 너무 쫄려서 그런지 이제 호흡까지 좀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진짜 용기를 100배 냈다는데 두려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복도를 비추면서 누구세요? 누구 계세요? 라고 작게 물었대요. 근데 뭐 대답은 없었고, 근데 오히려 소리는, 스치는 듯한 소리는 더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스르륵 소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누군가 양탄자 같은데 발끝으로 살금살금 밟으면서 다가오는 듯한
약간 되게 조용하게 조심스러운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계속 안 보이는데 소리만 들리니까 나중에 좀 약간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다리 쪽에. 그래서 숨이 턱 막혀가지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그 불빛을 천천히 비추면서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섰죠. 근데 뒤로 차근차근 걸어가는데 뒷걸음질을 치는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등 뒤에서 욕심 부리니까 힘들지 않아? 헉! 이러고 누군가 약간 낮게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대요. 근데 이게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들려가지고 목 뒤로 약간 무슨 숨결 같은 것도 환각인지 모르겠는데 느꼈대요. 그래서 와 그러면서 소리를 지를 것 같은데 소리는 못 질렀고 그냥 숨을 너무 놀랐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휙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분명 그 목덜미에 느껴지는 숨결 비슷한 것도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냥 차갑고 어두운 공기만 느껴지고 이젠 안 되겠다. 인젠 이건 아니야. 그래서 유진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휴대폰 꽉 쥔 채로 그냥 사무실 문 쪽으로 뛰어나갔다고 해요. 야. 근데 나가는 동안에도 마치 누군가 계속 자기 뒤를 천천히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뒤를 차마 돌아보지도 못했다고 해요. 자, 그래가지고 사무실 문을 열고 복도 밖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계단으로 막 내려갔대요. 근데 나왔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게 주변 다른 층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다른 데 불 들어와 있다고 한 거는 건물 밖에 다른 빌딩이라든가 가로등이었는데 지금 얘기는 같은 건물이에요, 이번에. 다른 층은 멀쩡하게 불이 켜져 있고 나와서 보니까 건물 경비실이나 로비 뭐 이런 데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불 잘 켜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자기가 있던 층만 전기가 나갔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제가 그 설명을 확실히 못 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회사라고 하면 어떤 빌딩의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방송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지하에 위치해 있거나 아니면 그 전체 어떤 빌딩 중에 한 층이나 두 층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딩이라는 게 전체가 회사 건물은 아니고 그 제가 몇 층인지까지는 못 들었는데 하여튼 몇 층을 점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층은 다른 회사나 뭐 가게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쯤 되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조금 찔끔 나오더래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 억지로 참고 다리는 좀 떨리고 그래서 급히 건물 빠져나와서 택시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이제 택시가 안전한데 그 안전한 택시 안에서도 따라온 게 아닐까 이런 불안에 떨 정도로 진짜 정신적 충격이 컸다고 해요. 아무튼 그렇게 어떻게 두려운 밤이 지났고 다음날 유진이가 출근을 했을까요? 다음날 출근은 했어요.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Your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Yeah. You showed up late with rain on your sleeve and a tiny red box shaking in your hands. I was all split glass, you were patient. You said my name like it still meant home, and I could breathe again slowly, then all at once. Your hands on mine made the hurt feel small. You didn't run when my heart got rough. You stayed right there like a soft downpour. My Valentine, my healing line. You hold me up when I decline. My Valentine, stay here tonight. You turn the break into a shine. My Valentine, my healing line. You kiss the fear right out of my mind. My Valentine, stay here tonight. You make the bruises learn to shine. Yeah. You make the bruises learn to shine. We took the long way home past the bakery glow. You brought me warm bread and you split it in two. No grand speech, just your shoulder and a grin. You knew the ache before I said a word, and I could breathe again slowly, then all at once. Your hands on mine made the hurt feel small. You didn't flinch when my soul got loud. You stayed right there like a soft downpour. My Valentine, my healing line. You hold me up when I decline. My Valentine, stay here tonight. You turn the break into a shine. My Valentine, my healing line. You kiss the fear right out of my mind. My Valentine, stay here tonight. You make the bruises learn to shine. If I fold in half, you unfold me slow. If I lose my name, you bring it home. One gentle touch, one steady flame, and all my broken starts to change. My Valentine, my healing line. You hold me up when I decline. My Valentine, stay here tonight. You turn the break into a shine. My Valentine, my healing line. 이게 출근 어떻게 하셨냐고.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찜찜했는데 이게 출근을 안 해버리면 이게 오히려 좀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는 것 속에서 자기가 더 이상하게 보일까봐 억지로 되게 용기를 내서 출근한 거였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다이렉트로 팀장님한테 다시 찾아갑니다. 가서 이제 전날 겪은 일을 말했대요. 근데 이 팀장님 반응이 조금은 묘했던 게, 팀장은 당황했다? 아니, 그 당황했다기보다는 좀 어색한 듯이 미묘한 웃음을 지으면서, 어제 아시잖아요. 그 야근한 직원은 유진 씨밖에 없었는데 좀 되게 이상하네요 라고 말했대요. 누가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반응이 좀 뭔가 뜨끔미지근해가지고 좀 찝찝했대요. 꺼림칙한 반응으로. 근데 그때 우연히 본 건데, 유진이가 팀장 책상 위에 있는 모니터 화면에서 그 파일이 있는데 방송 녹화본, 그리고 만약에 유진이가 대충 그냥, 물론 가명이지만 뭐 김유진이라고 하면 김유진 파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이 거론된 어떤 파일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순간 소름이 끼쳤는데 이게 그게 있대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따질만도 한데, 근데 순간 이제 이게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더래요. 아, 예. 그래서 본 기색은 내비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아무도 없었다고요? 저밖에 없었다고요? 되게 뭐 이상하네요. 그러고 그냥 서둘러 자리를 떴대요. 예. 그러고 참 강단이 있는 게, 그날도 이제 방송 휴방 안 하고 계속 했다는데, 그날도 근데 익명의 시청자가 나타나서 채팅을 또 쳐요. 채팅을 뭐라고 했냐 하니까 다 네 잘못이라고. 봤네. 방송 같은 거 하지 말고 나한테만 집중했어야지. 뭐 이런 내용의 골자에 채팅을 막 치는 거예요. 봤구나? 뭘 봐? 오, 막 이러다가 순간 익명의 시청자가 아까 그 파일이랑 유추되면서 네. 내가 그거 본 거 설마 안 건가 싶어서, 야, 이거는 팀장이다. 이 팀장 이거 이 미친놈이다 이거. 그래가지고 바로 공포감에 그냥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예. 이게 되게 인제부터 일사천리로 갑자기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유진이 신고를 받고 회사에 출동했대요. 그 다음날. 근데 그 이미 팀장은 사라진 뒤였고, 팀장이 사라지기 직전에
본인의 책상에 있던 모든 개인 물건과 자료들 전부 싹 가져가서 통통 비어 있더래요. 그냥 언제 갔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CCTV 기록을 이제 보죠, 당연히. 보니까 팀장은 이미 전날 퇴근 시간 직전에, 그러니까 무려 유진이가 그 방송 하기도 전에 회사에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했고, 또 이제 조사 중에 팀장 뭐 어엿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신원이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그 팀장은 본인의 이름과 이력조차 좀 꾸며낸 그런 인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블라인드 채용 공고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회사에서도 이제 뭐 여성 직원들 상대로 이걸 스토킹이라고 하죠. 보통 스토킹하고 어떤 괴롭힌 그런 전력이 있어서 경찰에서도 그거를 이렇게 검거 중에 있었던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확실한 거는 못 잡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21세기 2025년인데 뭐 그때가 몇 년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사회에 그 회사를 다니는데 이걸 못 잡는다고? 이게 안 잡혀요? 그랬던데 묘하게도 이거는 자세한 얘기를 저한테 일부러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 자기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게 어떻게 숨겨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21세기에. 그래서 신기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경찰 조사할 때 밝혀진 사실이 회사에서 갑자기 정전이 난 이유가 그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회사에서 어떤 뭐 층별로 그 무슨 철로 된 판문 같은 게 있다는데 네. 제가 이게 정확히 묘사가 어려운 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거기 열면은 방별로 이렇게 딸깍딸깍 돌리는 게 있대요. 두꺼비 집처럼 전체가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내린 거를 파악이 됐대요. 그래서 그거 있는 대로 가는 사람이 찍혔는데 그거 팀장인 것 같다, 그 사람. 얼굴이 특정되진 않았지만 정황상 그 사람인 것 같죠. 그래서 그 확실한 증거로는 채택은 안 됐지만 어떤 그런 정황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그 팀장이 잠적하고 난 뒤에 유진이는 일단 경찰 보호를 잠시 받긴 했었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이 단순한 사건 이상으로 이 사람이 워낙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네. 경찰 쪽에서 먼저 신문보호를 권고를 했대요. 유진이한테. 그래서 유진이가 그런 권고를 받고 좀 보호를 받는 시간을 보냈는데 얼마 후에 집 근처에서 그 익숙한 뭐 그림자, 약간 인기척 이런 것도 몇 차례 있었고 이제 이게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유진이 뭐 회사도 방송도 모두 그만두고 아예 타 지역 지방으로 이사까지 가게 됐다고 해요. 근데 이사를 지방으로 갔는데 그 간 이후에도 여전히 뭐 밤마다 뭐 누군가 인기척이 느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불 끄지 않고 생활하는 버릇이 좀 생겼대요. 그 정전 트라우마일까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유진이가 예민한 걸 수도 있는데 그 지방으로 이사 갔을 때 그 후로 딱 2번 정도 낯선 번호로 모르는 번호죠. 전화가 왔었다고 해요. 그걸 받으면 뭐 말도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그 전화가 이제 발신 쪽이 뭐 공중 전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것도 뭐 안 됐다고 해요, 결국에는. 근데 후일담이 이렇긴 한데 근데 유진이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을 따라서 지방까지 그 사람이 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희박할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확신하고 있진 않아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유진이도. 아마 그 스스로 뭐 심리적인 트라우마 뭐 이런 게 너무 강해서 그 인기척 같은 환청을 느낀 걸지도 모른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고 우연히 걸려온 전화는 뭐 다들 한 번씩 있으니까 자기가 예민해서 좀 그런 거라고 좀 스스로 생각을 좀 정리를 했다고 해요. 네.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저는 보통 받아 적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담을 하고 받아 적는데 제가 여기서 좀 3가지 정도 추가 인터뷰로 좀 이제 이 부분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게 있어가지고 그거 좀 말씀드리면서 마칠 건데 근데 그러면 우선 먼저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했는데 네. 근데 어떻게 팀장은 유진이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었냐 그거 먼저 물어봤더니 회사가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했지만 사실 지원자 이력서와 함께 등록된 그 포트폴리오를 냈다고 하는데 그거 좀 파악이 된 게 있고 특히 개인 SNS 계정 통해서 이제 정보를 많이 좀 수집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거라고 하고 아니 그래서 그러면 이어서 2번째로 그 직원들 그 유진이 네가 그 좀 불편하게 시선을 느꼈던 그 직원들은 뭐 공범이야? 아니면 뭐 진짜 우연히 한 거냐? 라는 물음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들은 공범이 아니에요. 그 팀장의 내박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유진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이미 회사 내부 메신저에다가 그 유진이 방송 링크나 뭐 어떤 그 클립이라고 하죠. 짧은 영상 그런 걸 은근히 좀 돌린 거예요. 팀장이. 예.
그래서 직원들은 뭐 당연히 모르니까 유진 씨가 이런 거 하는구나.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직원들도 찾아본 거고 유진이한테 의도 없이 이야기를 한 거지만 뭐 유진이한테는 이게 점점 스트레스고 좀 불안하긴 했겠죠. 그래서 유진이가 좀 이제 사건이 흐르고 진정되고 보니까 이상한 게 또 있었어요. 나중에 유진이가 생각해본 내용이라는데 세 번째예요. 팀장과 면담할 때 조금 이상한 게 있었던 거죠. 결과론적인 거지만 예를 들면 아까 그 익명의 시청자가 욕심부리면 둘 다 잃는다라고 한 말과 비슷한 표현을 면담 도중에 팀장도 그 유진이한테 했다는 거예요. 팀장은 웃으면서 회사랑 방송 둘 다 하면 힘들 텐데 욕심부리지 말고 하나만 집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단순 조언이라고 좀 생각은 했는데 뭐 물론 방금 말씀드렸지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나중에 채팅창을 복귀하고 그 말들을 곱씹고 나서야 이거 팀장님이 쓴 말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소름 끼치는 후일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 공고라는 게 장점도 물론 있지만 뭐 장점이 훨씬 많죠. 네. 근데 뭐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말도 안 되는 확률이죠.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흘러가는 걸 보니까 이러면 또 생각보다 위험한 요소도 있을 법하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뭐 부작용은 있는 거니까. 네, 그 뭐 모든 걸 숨기고 면접을 본다는 건 예. 때로는 상대방도 숨길 것이 많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니까요. 물론 당연히 채용 블라인드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예. 만약에 뭐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더라도 채용 과정에서 어떤 회사나 단체가 뭔가를 지나치게 숨기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제가 교훈 자꾸 한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교훈하는군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교훈이 있어야 돼. 예, 그래야 이 이야기를 또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이상한 직원도 많고요. 이상한 회사 사장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양쪽 다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일도 하고 회사도 키워가고 이렇게 양쪽에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오늘 커버님의 이야기도 한편으로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누군가가 겪을 수 있는 이야기로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커버님.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회사라는 공간이 돈을 벌려고 오시는 거고 누군가는 내 회사를 키우려고 사람을 쓰는 거고 이제 이런 방식인 거잖아요. 회사 자체가. 근데 정말 이렇게 안 맞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간에. 양쪽 다. 근데 잘 모르죠. 내가 이상하다라는 걸 잘 인지를 못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좀 잘 맞는 분들끼리 만나서 아무 일 없이 열심히 양쪽 다 번창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러면 아마 현실공포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쪽이 잘 안 나오겠죠. 커버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